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오셨습니까?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쉬고 싶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괜찮지 않은 날에도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세상은 내가 기억하는 것과 많이 달라져 있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가슴 한켠에는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괜찮아 보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지, 왜 나만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한지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이 며칠째 머릿속을 맴돈 적 있으십니까? 분명 상대는 별뜻 없이 한 말이었을 텐데 나는 그 말을 집에 가져와 이리저리 뒤집어 보고 혹시 나를 무시한 것은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아닐까? 밤새 곱씹다 새벽을 맞이한 경험, 그 피로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삭힌 경험, 혹은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자식의 전화를 받으면서 목소리 톤이 조금 낮다 싶으면 금세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혹시 내 탓에 힘든 것인가 하며 마음이 조여드는 것. 오래된 친구가 모임에서 나를 한번 흘낏 쳐다본 것이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리는 것.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분위기의 변화를 나 혼자만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 무게를 나 혼자 짊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독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나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필라국의 왕자로 살던 시절,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것들이 내 가슴에는 깊이 박혔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화살처럼 꽂혀 며칠이 지나도록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 예민함이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예민함이 나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생각하고 타인의 감정을 먼저 알아채는 그 기질, 그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감각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감각을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민하다고, 너무 생각이 많다고 그냥 털어버리라는 말만 들어왔을 뿐입니다. 털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쉬웠다면 진작에 털어버리셨겠지요. 오늘 나는 여러분께 그 다루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털어버리라는 말 대신 그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는 법을, 억누르는 대신 흘려보내는 법을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생각과 사실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아침 오랜 지인에게 먼저 안부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혹시 내가 지난번에 뭔가 실수를 한 것일까?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나를 피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생각은 순식간에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혼자서 이미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 뒤에 붙는 모든 것, 나를 싫어하는 것일지도, 피하는 것일지도, 내가 잘못한 것일지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상대는 바쁠 수도 있고, 핸드폰을 못 봤을 수도 있고, 몸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예민한 마음은 왜 하필 가장 고통스러운 쪽을 먼저 집어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눈치를 보며 혹시라도 관계가 틀어질까 조심하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심성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 아무 신호가 없는 곳에서도 위험을 먼저 감지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십시오. 생각이 달려가려 할 때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실 외의 것들은 일단 괄호 안에 넣어 두십시오. 그것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소모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빚을 갚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 오랜 시간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교묘하게 이야기를 지어내는지를.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자극이 없으면 스스로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기 전에 한 박자 멈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마음이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걱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가지 생각이 동시에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더 강하게 밀려옵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크게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나는 막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흘려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흰 구름이 지나가고 먹구름이 지나가고 바람이 불면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름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봅니다. 생각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생각이 또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올라올 때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또 왔구나.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는 걱정이 밀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왔구나.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이것이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생각은 집요합니다. 놓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놓으면 다시 돌아올 때 또 놓으면 됩니다.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 느낌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챙김이라 불렀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발이 땅에 닿아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지금 내 손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리는 것, 그것이 마음챙김입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그냥 두면 자꾸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마음은 늘 지금이 아닌 곳에서 헤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닌 곳에는 언제나 후회 아니면 불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딱 그것만,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살아서 숨 쉬고 있는 나만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계선에 대해서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잘 흡수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지고 누군가 화가 나 있으면 내 가슴도 덩달아 조여듭니다. 가족 중 누군가 걱정거리가 생기면 정작 당사자보다 내가 더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배려심이고 따뜻함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계속 타인의 감정을 내 것으로 끌어안으면 결국 내가 먼저 무너집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부모 마음이 안 쓰이겠습니까? 당연히 쓰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진다고 해서 자식이 덜 힘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너지면 정작 자식이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오랜 친구가 속상한 일을 털어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과 그 감정을 내 것으로 가져와 밤새 끌어안는 것은 다릅니다. 타인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내가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모든 것을 담습니다. 나무잎도, 꽃잎도,
때로는 진흙도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나 강물은 그것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담았다가 흘려보냅니다. 그러기에 강물은 늘 맑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이 흘러들어올 때 그것을 느끼되 붙잡지 않는 것, 공감하되 합쳐지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한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을 긋는 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야 여러분이 오래 따뜻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배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들어가는 촛불은 주변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속으로라도 좋습니다. 저 사람의 감정은 저 사람의 것이다. 나는 함께 있어줄 수 있지만 그것을 대신 짊어지지는 않겠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민한 마음이 지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뇌에 쉼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자극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고 가족 단체 채팅방에는 끊임없이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예민한 사람의 신경계는 이 모든 자극을 남들보다 훨씬 강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니 지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의도적으로 모든 화면을 내려놓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텔레비전을 끄고 그냥 걷는 것입니다. 동네 한 바퀴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감촉에 집중해 보십시오. 바람이 피부에 닿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몸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예민하게 곤두서 있던 신경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신체를 움직이면 뇌가 바뀝니다. 이것은 내가 깨달은 지혜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의학도 같은 말을 합니다. 몸을 쓰면 마음이 쉽니다. 생각이 너무 많을 때 더 생각하려 하지 말고 일단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을 안에서만 굴리면 점점 더 커집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키운 걱정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밖으로 꺼내면 달라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와 연필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순서도 없이 잘 쓰려 하지도 말고 그냥 쏟아내십시오. 며느리가 요즘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다. 아들이 전화를 잘 안 한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적어 내려가십시오. 다 적고 나면 그것을 읽어보십시오.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머릿속에 있을 때는 거대하게 느껴지던 것들이 종이 위에 나오면 의외로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과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 걱정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나는 이것을 생각 비워내기라고 부릅니다. 머릿속 창고를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득 찬 창고에서는 필요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비워내고 나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가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차갑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편이어야 할 것 같은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먼저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 내가 부족한 것일까? 그렇게 자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타인의 행동은 대부분 그 사람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차갑게 대하는 사람은 원래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해온 사람입니다. 무심한 말을 던지는 사람은 평소에도 그렇게 말해온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은 그것을 자신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옵니다. 비는 부자 집에도 오고 가난한 집에도 옵니다. 착한 사람에게도 오고 나쁜 사람에게도 옵니다. 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행동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특별히 잘못해서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구름에서 내리는 비가 오늘 내 쪽으로 온 것일 뿐입니다. 물론 정말로 내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도 없는 자책은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해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많은 것을 해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타인을 위해, 세상을 위해.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오셨습니까?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위한다는 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그 기질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의 필요는 늘 맨 마지막 순서로 미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 나는 극단적인 고행을 했습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몸을 학대하면 진리에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무너지자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깨달음은커녕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극단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나를 완전히 소진시키는 것도, 반대로 나만을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둘 다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 가운데 길, 중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타인에게 쏟아내어 스스로를 비워버리는 것도, 반대로 모든 것을 끊고 혼자 웅크려 있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좋아하는 차를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 듣지 못했던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배우자도, 누구의 친구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있어 보십시오. 예민한 사람은 세상을 더 깊이 봅니다. 다른 사람이 그냥 지나치는 아름다움을 먼저 알아챕니다. 석양의 색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바람 소리에 계절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눈빛에서 말로 표현되지 않은 외로움을 읽어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 힘이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하지만 그 가시를 잘 다루는 법을 배운다면 그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귀한 능력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오래 바라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를,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며 얼마나 조용히 견뎌왔는지를. 그 깊이가 때로는 짐이 되었겠지만 그 깊이가 있기에 여러분 곁에 사람들이 따뜻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채준 덕분에 위로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경 써준 덕분에 외롭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따뜻함을 자기 자신에게도 돌려주십시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큰 소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애써왔다. 이제 나도 나를 돌볼 자격이 있다. 여러분이 예민하게 태어난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 특별한 눈입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더 깊이 보되 이제는 그 눈을 자기 자신에게도 돌려 스스로의 아름다움과 수고로움도 바라보아 주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조금 더 가볍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나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